헤어 커팅의 방법 중 테이퍼링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 이 중에서 노멀 테이퍼는 1번 그림 참조, 2번 그림 참조, 3번 그림 참조, 4번 그림 참조. 노멀 테이퍼는 모발 끝을 완만하게 숱을 치는 방식으로 모발 전체의 길이감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숱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질감을 만드는 커팅 기법입니다. 따라서 사진 속의 도혈 중 모발 끝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3번 그림이 정답입니다. 조선 중엽 상류사회 여성들이 얼굴에 밑화장으로 사용한 기름은 1번 동백기름, 2번 콩기름, 3번 참기름, 4번 파마작기름. 조선 중엽 상류사회 여성들은 화장이 피부에 잘 밀착되도록 얼굴에 참기름을 얇게 펴 바르는 밑화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메이크업 베이스나 프라이머와 유사한 역할을 하여 화장을 고정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시 산화제의 역할이 아닌 것은 1번 퍼머넌트 웨이브의 작용을 계속 진행시킨다. 2번 일액의 작용을 멈추게 한다. 3번 시스틴 결합을 재결합시킨다. 4번 일액이 작용한 형태의 컬로 고정시킨다. 퍼머넌트 웨이브의 일액, 환원제은 모발의 결합을 끊어 형태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이액, 산화제은 그 작용을 멈추고 모발을 재결합시켜 형태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일액의 작용을 계속 진행시키는 것은 산화제의 역할이 아닙니다. 헤어 컬러링 시 활용되는 색상환에 있어 적색의 보색은 1번 보라색, 2번 청색, 3번 녹색, 4번 황색. 색상환에서 마주보고 있는 색이 서로의 보색이 되며 적색과 정반대편에 위치한 색은 녹색입니다. 다음 중 모발의 성장 단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1번 성장기 오른쪽 화살표 휴지기 오른쪽 화살표 퇴화기, 2번 휴지기 오른쪽 화살표 발생기 오른쪽 화살표 퇴화기, 3번 퇴화기 오른쪽 화살표 성장기 오른쪽 화살표 발생기, 4번 성장기 오른쪽 화살표 퇴화기 오른쪽 화살표 휴지기. 모발은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성장기를 거쳐 세포 활동이 멈추는 퇴화기로 접어든 뒤 최종적으로 모발이 빠지고 새로운 모발이 생성될 준비를 하는 휴지기 순서로 진행됩니다. 스탠드업 컬에 있어 루프가 귓바퀴 반대 방향으로 말린 컬은 1번 플래트 컬, 2번 포워드 스탠드업 컬, 3번 리버스 스탠드업 컬, 4번 스컬프처 컬. 스탠드업 컬에서 귓바퀴 쪽으로 말리는 것을 포워드 스탠드업 컬, 귓바퀴 반대 방향으로 말리는 것을 리버스 스탠드업 컬이라고 합니다. 헤어 샴푸잉 중 드라이 샴푸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리퀴드 드라이 샴푸, 2번 핫 오일 샴푸, 3번 파우더 드라이 샴푸, 4번 에그 파우더 샴푸. 핫 오일 샴푸는 두피와 모발에 오일을 발라 영양을 공급하는 트리트먼트 과정이지 물 없이 세정하는 드라이 샴푸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드라이 샴푸는 리퀴드, 파우더, 에그 파우더 등을 이용하여 물을 사용하지 않고 모발의 오염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컬의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플루프를 만들기 위해서, 2번 웨이브를 만들기 위해서, 3번 컬러의 표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4번 볼륨을 만들기 위해서. 컬은 머리카락의 형태나 볼륨감을 조절하여 스타일을 만드는 기법으로 머리카락에 색상을 입히는 컬러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톱의 상조피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비눗물을 담는 용기는 1번 에머리보드, 2번 핑거볼, 3번 네일 버퍼, 4번 네일 파일. 핑거볼은 네일 관리 과정에서 큐티클, 상조피를 불리고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따뜻한 비눗물을 담아 손가락을 잠시 담가두는 용기입니다. 매니큐어, 바르는 순서가 옳은 것은 1번 네일 에나멜 오른쪽 화살표 베이스 코트 오른쪽 화살표 탑 코트, 2번 베이스 코트 오른쪽 화살표 네일 에나멜 오른쪽 화살표 탑 코트, 3번 탑 코트 오른쪽 화살표 네일 에나멜 오른쪽 화살표 베이스 코트, 4번 네일 표백제 오른쪽 화살표 네일 에나멜 오른쪽 화살표 베이스 코트. 손톱의 착색을 방지하는 베이스 코트를 먼저 바른 후 색상을 입히는 네일 에나멜을 바르고
마지막으로 광택과 보호를 위해 탑코트를 바르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사만시대의 머리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포로나 노비는 머리를 깎아서 표시했다. 2번. 수장급은 모자를 썼다. 3번. 일반인은 성투를 틸게 했다. 4번. 귀천의 차이가 없이 자유롭게 했다. 사만시대는 철저한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에 따라 머리 모양을 엄격히 구분하였으며 귀천의 차이 없이 자유롭게 머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두상의 특정한 부분에 볼륨을 주기 원할 때 사용되는 헤어피스는 1번 위글렛, 2번 스위치, 3번 펄, 4번 위그. 위글렛은 두상의 특정 부분에 머리숱을 보강하거나 볼륨감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 가발을 말합니다. 반면 스위치나 폴은 긴 머리를 연출하는 묶음 가발이며 위그는 전체 가발을 의미합니다. 커트 시술 시 두부를 5등분으로 나누었을 때 관계없는 명칭은 1번 톱, 탑, 2번 사이드, 3번 헤드, 4번 네이프. 커트를 위한 두부 5등분은 톱, 탑, 사이드 두 곳, 백, 네이프로 구분하며 헤드는 머리 전체를 뜻하는 명칭이므로 5등분의 세부 명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명칭 중 가위에 속하는 것은 1번 핸들, 2번 피봇, 3번 프롱, 4번 그루브. 가위의 두 날을 연결하여 회전 중심이 되는 나사 부분을 피벗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보기인 핸들, 프롱, 그루브는 가위의 다른 부위 명칭입니다. 펌어약의 제1액 중 티오글리콜산의 적정 농도는 1번 1에서 2%, 2번 2에서 7%, 3번 8에서 12%, 4번 15에서 20%. 일반적으로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펌어 제1액의 주성분인 티오글리콜산은 모발의 환원작용을 위해 2에서 7% 정도의 농도로 배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두피의 지방이 부족하여 건조한 경우에 하는 스캘프 트리트먼트는 1번 플레인 스캘프 트리트먼트, 2번 오일리 스캘프 트리트먼트, 3번 드라이 스캘프 트리트먼트, 4번 댄드러프 스캘프 트리트먼트. 드라이는 건조함을 의미하므로 두피의 지방이 부족하여 건조한 상태일 때는 유분을 보충해주는 드라이 스캘프 트리트먼트를 실시합니다. 헤어 블리치 시술상의 주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미용사의 손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갑을 반드시 낀다. 2번 시술 전 샴푸를 할 경우 브러싱을 하지 않는다. 3번 두피에 질환이 있는 경우 시술하지 않는다. 4번 사후 손질로서 헤어 리컨디셔닝은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탈색은 모발 손상이 큰 시술이므로 시술 후에는 반드시 모발에 단백질을 보충하고 손상된 구조를 회복시켜주는 헤어 리컨디셔닝 처리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리컨디셔닝을 피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빗을 천천히 위쪽으로 이동시키면서 가위의 개폐를 재빨리 하여 빗에 끼어있는 두발을 잘라나가는 커팅 기법은 1번 싱글링, 2번 틴닝 시저스, 시닝 시저스, 3번 레이저 컷, 4번 슬리더링. 싱글링, 은 빗을 받치고 그 위에 모발을 가위를 빠르게 여닫으며 짧게 깎아 올려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주로 네이프 라인이나 사이드 라인의 짧은 머리를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콜드웨이브, 시술 후 머리끝이 자지러지는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모질에 비하여 약이 강하거나 프로세싱 타임이 길었다. 2번 너무 가는 로드를 사용했다. 3번 텐션, 긴장도이 약하여 로드에 꼭 감기지 않았다. 4번 사전 커트 시 머리끝을 테이퍼 하지 않았다. 머리끝이 자지러지는 손상은 주로 과도한 약제 사용, 너무 가는 로드 사용, 혹은 너무 강한 텐션 때문에 발생하며 오히려 테이퍼링을 하지 않는 것은 끝부분의 손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고대 중국 미용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나라 시대의 분을 나라의 주 왕 때에는 연지 화장이 사용되었다. 2번
아방궁 3,000명의 미이들에게 백분과 연지를 바르게 하고 눈썹을 그리게 했다. 3번. 액황이라고 하여 이마에 발라 약간의 입체감을 주었으며 홍장이라고 하여 백분을 바른 후 다시 연지를 덧발랐다. 4번. 두발을 짧게 깎거나 밀어내고 그 위에 일광을 막을 수 있는 대용물로서 가발을 즐겨 썼다. 고대 중국에서는 긴 머리를 귀하게 여겨 머리를 짧게 깎거나 밀어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머리 모양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가발을 사용했으므로 4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합병증으로 고환염, 뇌수막염 등이 초래되어 불임이 될 수도 있는 질환은 1번 홍역, 2번 뇌염, 3번 풍진, 4번 유행성 이하선염.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 은 바이러스가 전신으로 퍼지면서 고환염이나 뇌수막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남성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 저온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인 것은 1번 참호족, 2번 열경련, 3번 우렬증, 4번 열쇠약증. 참호족은 장시간 습하고 낮은 온도에 노출될 때 발생하는 혈관장애이며 열경련, 우렬증, 열쇠약증은 모두 고온 환경에서 발생하는 건강장애입니다. 단위 최적 안에 포함된 수분의 절대량을 중량이나 압력으로 표시한 것으로 현재 공기 1m3 중에 함유된 수증기량 또는 수증기 장력을 나타낸 것은 1번 절대습도, 2번 포화습도, 3번 비교습도, 4번 포차. 공기 1세제곱미터 속에 실제로 포함된 수증기의 양을 무게나 압력으로 나타낸 것을 절대습도라고 합니다. 습도의 개념 중 가장 기본적인 실제 수증기량 자체를 의미하는 용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보균자, 캐리어는 전염병 관리상 어려운 대상이다. 그 이유와 관계가 가장 먼 것은 1번 색출이 어려움으로, 2번 활동 영역이 넓기 때문에, 3번 격리가 어려움으로, 4번 치료가 되지 않으므로. 보균자는 병원체를 몸에 지니고 있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관리가 까다로운 것일 뿐 적절한 약물 투여 등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므로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다음 중 기생충과 전파 매개체의 연결이 옳은 것은 1번 무구조층 돼지고기, 2번 간디스토마 바다회, 3번 페디스토마 가재, 4번 광절열두조충 쇠고기. 페디스토마는 가재나 게와 같은 갑각류를 매개로 감염되며 무구조충은 쇠고기, 간디스토마는 민물고기, 광절열두조충은 연어와 송어 등을 통해 주로 감염됩니다. 따라서 가재를 매개로 하는 페디스토마가 올바른 연결입니다. 다음 중 공중보건 사업의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성인병 환자, 2번 입원 환자, 3번 암투병 환자, 4번 지역사회 주민. 공중보건은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4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의학의 영역입니다.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번 도시의 인구 감소, 2번 교통량의 증가, 3번 기계문명의 발달, 4번 중화학공업의 난입. 도시 인구의 감소는 교통량이나 공장 가동과는 무관하여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아니지만 나머지 보기들은 화석 연료 사용과 배기가스 배출 등을 늘려 대기오염을 심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한 나라의 보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위과대학 설치수, 2번 국민소득, 3번 전염병 발생률, 4번 영아사망률. 영아사망률은 한 국가의 보건 수준, 사회 경제적 상태, 의료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보건 지표입니다. 수인성, 전염병이 아닌 것은 1번 일본뇌염, 2번 이질, 3번 콜레라, 4번 장티푸스. 일본뇌염은 물이 아닌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매개곤충 전염병이며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통해 감염되는 대표적인 수인성 전염병입니다. 법정 전염병 중 제3군 전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 관련 규정 개정 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번 비형 간염, 2번 공수병,
3번. 렙토스피라증. 4번. 쯔쯔가무시증. 현재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해당 분류는 폐지되었으나 과거 기준으로는 B형 간염이 제2군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제3군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으로 처리됩니다. 최신 법령에서는 감염병 분류 체계가 급별로 나뉘어 있지 않고 등급별로 관리되므로 법규 개정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약한 살균력을 작용시켜 병원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하여 감염의 위험성을 없애는 조작은 1번 소독, 2번 고압증기멸균, 3번 방부 처리, 4번 냉각 처리. 소독은 병원성 미생물의 생활력을 약화하거나 제거하여 감염력을 없애는 과정이며 멸균보다 살균력이 약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멸균은 모든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처리 방법입니다. 금속성 식기, 면 종류의 위류, 도자기의 소독에 적합한 소독 방법은 1번 화염 멸균법, 2번 건열 멸균법, 3번 소각 소독법, 4번 자비 소독법. 자비 소독법은 물을 끓여 100위 온도로 소독하는 방법으로 열에 강한 금속, 면 위류, 도자기 등을 손상 없이 효과적으로 살균할 수 있습니다. 소독약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1번 안전성이 높을 것, 2번 독성이 낮을 것, 3번 부식성이 강할 것, 4번 융해성이 높을 것. 소독약품은 기구나 피부를 소독할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물건을 손상시키는 부식성이 강하면 안 되며 오히려 부식성이 낮아야 합니다. 균체의 단백질 응고작용과 관계가 가장 적은 소독약은 1번 석탄산, 2번 크레졸액, 3번 알코올, 4번 과산화수소수. 과산화수소수는 산화작용을 통해 소독 효과를 나타내는 약재이므로 단백질 응고작용을 주된 기전으로 하는 석탄산, 크레졸, 알코올과는 거리가 멉니다. 석탄산계수, 페놀계수가 5일 때 의미하는 살균력은 1번 페놀보다 5배 높다, 2번 페놀보다 5배 낮다, 3번 페놀보다 50배 높다, 4번 페놀보다 50배 낮다. 석탄산계수는 특정 소독제의 살균력을 페놀, 석탄산, 위 살균력과 비교한 수치이므로 계수가 5라면 페놀보다 살균력이 5배 더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소독약을 사용하여 균 자체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 세균의 생활력을 빼앗아 살균하는 것은 1번 물리적 멸균법, 2번 건열 멸균법, 3번 여과 멸균법, 4번 화학적 살균법. 소독제와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세균의 단백질을 변성시키거나 세포막을 파괴함으로써 세균을 죽이는 방법을 화학적 살균법이라고 합니다. 세균들은 외부 환경에 대하여 저항하기 위해서 아포를 형성하는데 다음 중 아포를 형성하지 않는 세균은 1번 탄저균, 2번 젖산균, 3번 파상품균, 4번 보툴리누스균. 탄저균, 파상품균, 보툴리누스균은 모두 포자를 형성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하지만 젖산균, 유산균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대표적인 세균입니다. 안에 알맞은 것은 1번 0.01, 2번 0.1, 3번 1, 4번 10. 기구 소독에 사용되는 차하염소 산나트륨액은 적절한 살균 효과와 기구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0.1%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미생물의 성장과 사멸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영양, 2번 빛, 3번 온도, 4번 호르몬. 미생물은 영양분, 온도, 빛, 자외선 등에 의해 성장과 사멸이 결정되지만 호르몬은 주로 고등생물의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므로 미생물의 성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중 이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수건을 철저하게 소독하지 않았을 때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은 1번 장티푸스, 2번 트라코마, 3번 페스트, 4번 일본뇌염. 트라코마는 바이러스성 안질환으로 오염된 수건이나 세면도구를 공동으로 사용할 때 눈을 통해 쉽게 전염되므로 철저한 소독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비늘 모양의 죽은 피부세포가 엷은 회백색 조각으로 되어 떨어져 나가는 피부층은 1번 투명층, 2번 유급층, 3번 기저층, 4번 각질층.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각질층은 죽은 세포들이 케라틴 단백질로 변해 겹겹이 쌓여 있다가 외부 자극이나 노화에 의해 비듬이나 각질처럼 떨어져 나가는 층입니다. 파장이 가장 길고 인공선텐 시 활용하는 광선은 1번 UVA, 2번 UVB, 3번 UVC, 4번 아르선. UVA는 자외선 중 파장이 가장 길어 피부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에 피부를 검게 그을리는 인공선텐 기기에 주로 활용됩니다. 피부 표피층 중에서 가장 두꺼운 층으로 세포 표면에는 가시 모양의 돌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1번 유극층, 2번 과립층, 3번 각질층, 4번 기저층. 유극층은 표피를 구성하는 층 중 가장 두꺼운 층이며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가시 모양의 돌기가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피부에는 한선, 땀샘, 중대한선은 어느 부위에서 볼 수 있는가? 1번 얼굴과 손발, 2번 배와 등, 3번 겨드랑이와 유두 주변, 4번 팔과 다리. 대한선, 큰 땀샘, 은 전신에 분포하는 소한선과 달리 겨드랑이, 유두 주변, 배꼽, 생식기 등 특정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분포하며 사춘기 이후에 발달합니다. 혈색을 좋게 하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번 감자, 2번 시금치, 3번 조개류, 4번 소나 닭의 간. 시금치, 조개류, 간은 철분 함량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식품인 반면 감자는 탄수화물이 주성분으로 철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피부 발진 중 일시적인 증상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하여 불규칙적인 모양을 한 피부 현상은 1번 농포, 2번 팽진, 3번 구진, 4번 결절. 팽진은 두드러기처럼 피부가 일시적으로 부풀어 오르며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불규칙한 모양의 병변입니다. 나머지 보기인 농포, 구진, 결절은 팽진과 달리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거나 형태와 발생 원인이 다릅니다. 피부색소 침착에서 과색소 침착 증상이 아닌 것은 1번 기미, 2번 백반증, 3번 죽은 깨, 4번 검버섯.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가 파괴되어 피부색이 하얗게 변하는 저색소 침착 질환이므로 과색소 침착 증상인 기미, 죽은 깨, 검버섯과 구분됩니다. 화상의 구분 중 홍반, 부종, 통증뿐만 아니라 수포를 형성하는 것은 1번 제1도 화상, 2번 제2도 화상, 3번 제3도 화상, 4번 중급 화상. 제2도 화상은 표피와 진피 일부까지 손상되어 붉은 반점과 붓기, 통증과 함께 물집, 수포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천연보습인자 성분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1번 아미노산, 2번 피롤리돈 카르복시산, 3번 젖산염, 4번 포름산염. 천연보습인자 NMF를 구성하는 성분 중 약 4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미노산입니다. 다음 중 바이러스성 피부질환은 1번 기미, 2번 죽은 깨, 3번 여드름, 4번 단순포진. 단순포진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질환으로 물집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기미, 죽은 깨, 여드름은 바이러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부질환입니다.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누구에게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가? 1번 시도지사, 2번 시장 군수구청장, 3번 보건복지부 장관, 4번 경찰서장. 미용사 면허의 발급 및 관리 주체는 시장 군수구청장이므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경우 해당 면허증 또한 그들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이 미용업의 영업자는 연간 몇 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1번 3시간, 2번 8시간, 3번 10시간, 4번 12시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이 미용업 영업자는 위생관리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하였을 시에 대한 벌칙 기준은 1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번 200만 원 이하의 벌금, 4번
1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할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 위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벌칙 규정입니다. 안에 알맞은 것은 1번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2번 공중위생감사, 3번 청문, 4번 열람.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에게 충분히 소명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 절차로 이를 청문이라고 합니다. 즉,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과정입니다.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로서 틀린 것은 1번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2번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번 과태료 처분을 받은 K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처분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를 통보한다. 4번 기간 내 이의 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미용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1번 영업정지 2월, 2번 면허정지 2월, 3번 영업정지 3월, 4번 면허정지 3월. 이 미용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면허대여 금지 조항 위반으로 1차 위반 시 면허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번 위생사 자격증이 있는 자, 2번 대학에서 미용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3번 외국에서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4번 3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른 공중위생감시원은 위생사, 환경기사 또는 공중위생 행정 경력자 등으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며 미용학 전공 졸업자는 해당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번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번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4번 300만원의 과태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관리 의무 등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미용업소 내에 게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번 이 미용업 신고증, 2번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3번 근무자의 면허증 원본, 4번 이 미용요금표. 이 미용업소 내에는 영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그리고 요금표는 반드시 게시해야 하지만 종사자의 면허증 원본은 비치해두기만 하면 되며 게시 의무는 없습니다. 공중위생영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식당조리업, 2번 숙박업, 3번 이 미용업, 4번 세탁업.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에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이 포함되지만 식당조리업, 식품접객업, 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